이런 추세에서 이제 내년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한국 경제 금방 망한다 하는데 한국 경제는 그런 망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불황은 오죠. 혹시 외환 위기 같은 게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외환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경제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마비 일시적으로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는 오지만 한국 경제는 너무나 이 앞선 세대에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폭삭망하는 일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수출이 세계에서 5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무역 흑자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무역 흑자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무역 흑자가 제1등이 아마 독일일 거예요. 독일, 중국, 일본, 대만인가? 대만보다 우리 4등 아니면 5등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 만드는 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네 대통령이 가장 큰 공을 세웠죠. 그래도 그 사람들 향해서 불의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욕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정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1980년대가 한국 경제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경제를 잘 이어가다가 개성 발전시켜서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해결하고 해가지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연평균 국민소득이 GDP가 10.1%씩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경제를 관리할 때 세계 1등이 그때는 중국이 아직 일어서기 전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든 이 기본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한국이 정보와 IT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것은 바로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쳐가지고 김재익, 오명 이런 분들이 잘 조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꽃을 피게 된 것이죠. 그때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랬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산업화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한 시대를 규정한 명구호가 됐고 그대로 갔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 큽니다. 1980년대 그러나 1980년대에 또 한국의 어두운 면은 그때 바로 주사파가 김성주의자들이 대학가에서 암세포처럼 자라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뇌수로 올라왔습니다. 머리로. 주사파라는 이 암세포가 지금 머리로 들어갔어요. 심장과 머리로 들어갔어요. 심장과 머리로 들어갔어요. 사지는 멀쩡한데 머리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팔에 생기면 뭐 팔 하나 잘라도 괜찮은데 머리 자를 수도 없고 심장 파낼 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자살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가 자살하나? 국가 자살하죠. 지금 자살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자살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근사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한 9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에
한 4.5배, 인구는 3,500만 명, 요새 3,500만 명 하다가 요새 한 10%가 지금 바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여자들 예쁘죠? 미스 유니버스 대회 하면은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계속 미스 유니버스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석유 매장량.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또 공화국을 만든 거는 한국보다 한 100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 쿠데타 안 난 나라가 없죠.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쿠데타가 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도 정착을 했습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20등 안에 들었어요. 스페인보다 잘 살았습니다. 영국보다 약간 못 살 때 이렇게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베네수엘라는 원래 인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100만 %입니다. 우리는 3%밖에 안 되죠. 100만 %. 25일에 한 번씩 물가가 2배로 오릅니다. 100만 %.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에 안 들어갑니다. 생필품을 안 만듭니다. 휴지도 구할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쓰레기통에 음식 버릴 때 제발 포장 좀 잘 해가지고 버려주세요. 연간 평균 국민 몸무게가 8kg씩 줄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8kg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아직 버티고 있어요. 지금 마두로란 독재자인데 요 앞에는 차베스란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자살하게 된 것은 바로 차베스 때문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둘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차베스란 자는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로 있을 때부터 좌익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1992년에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가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때부터 영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98년에는 아예 막 선거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폭력 쿠데타 해가지고 집권할 생각하지 않고 영웅이 되니까 아 이거 국민들 속일 수 있겠구나. 남미에서 국민을 속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반미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잘못을 미국에 덮어씌웁니다. 반미로 가면 인기를 얻어요. 또 하나 양극화 선동하는 겁니다. 양극화 선동.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 파퓰리즘, 남미 파퓰리즘입니다. 이걸로 하니까 그 좋은 나라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속아는 것을 압도적으로 98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국유화 정책 펴고 뭐 농지 개혁한다면서 농토를 나누어주고 전부 요새 이 정권하고 있는 거 비슷하게 자기 측근들 다 앉히고 무능한 자 앉히고 무능한 사람이 국영기업체 사장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정책, 반미 정책을 펴면서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쿠바를 완전히 상전 모시듯 합니다. 상전 모시듯. 쿠바의 카스트로는 1950대 말에 집권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산주의 혁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쿠바의 카스트로를 배우자. 특히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서 이 차베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머리에 쿠바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쿠바에 가서 카스트로한테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자기 나라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머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차베스의 머리에는 카스트로밖에 없어요. 완전히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쿠바에 상값에 막 퍼주고 이러다가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차베스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또 쿠바에서 받아요. 쿠바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지시만 합니다. 그 지시가 차베스의 지시인지 차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쿠바가 지시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 부하인 마두로라는 자를 후계자로 임명했는데 이 마두로도 일찍부터 쿠바에 가서 공산혁명 교육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쿠바의 인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결단내버렸습니다. 이게 자살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가적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자살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나라의 머리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영혼을 쿠바에 팔아본 거예요. 쿠바를 위해서 일하다가 베네수엘라를 망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 지금 미국도 저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좀 손볼 방법이 없느냐, 쳐들어가서 아예 마두로 쫓아내버릴까, 이런 국리까지 하고 있는데, 쫓아내는 것까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이라크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 하면은, 대한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 세력. 마두로를 쫓아내도 똑같은 사람이 또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한국이 설마 그쪽으로 가겠습니까만은 우리하고 처한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